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가 이 사건 소개해드릴게요. 예. 네. 예. 목이 잠겼습니다. 아하, 예. 네네. 이번 사건은요, 부산시에서 도심의 추격전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경찰차와 1톤 트럭의 추격전이었는데 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파란색 1톤 트럭 뒤로 오, 경찰차들이 달라붙습니다. 차선도 여기저기 넘나들고요. 네. 자, 이번에는요. 횡단보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달아납니다. 여기 네. 이제 순찰차에서 경찰관이 내려서 손짓으로 네. 이 트럭을 지목하니까 옆에 있던 경찰차들이 막아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까지 아이고. 도망가려고 해요. 경찰이 위험한데요. 아, 예, 네. 요 앞쪽에서 참 위험해 보이는데 네. 이때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이 운전자를 잡으려 합니다. 네. 자, 창문을 굳게 닫고 있었고 네. 자, 이 상황에서 전기 충격기까지 겨누면서 이 어허. 운전자를 제압하게 됩니다. 결국엔 체포가 됐습니다. 네. 저게 이제 부산시 도심이란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그게 10월 7일 오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시간 30분 전 직전 상황을 보시면 네. 그날 오전 8시 50분경에 이제 부산 진구까지 저 남자가 택시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하고 요금 시비가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경찰이 출동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 일단은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을 잘 중재해서 이 택시 그 요금의 시비는 잘 해결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경찰이 출동을 했으니까 이 남성이 신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당신 이름, 주민번호, 운전면허증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고 온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손살같이 달아나 버린 사건입니다. 정말로 저 도심에서요. 저 보행자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택시 요금 시비는 잘 경찰의 중재가 잘 처리했는데 왜 저 추격전 벌였을까요? 그러면 거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 직전 4일날 자신의 관내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답니다. 아하. 그때 CCTV를 많이 봤어요. 그때 용의자의 얼굴을 봐뒀는데 이 사람을 딱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시비는 끝났지만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일부러 모르는 체하면서 아하. 이 절도 당신 절도했지 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좀 더 좀 확인할 게 있으니까 같이 좀 가시죠 하고 임의 동행을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인이 그 경찰이 눈치챈 걸로 본 거예요. 아하. 그 직전에 있었던 차량 절도 사건을. 네. 그러니까 차 안에 내 두고 온 물건이 있으니까 잠깐 갖고 올게요 하는 사이에 차 타고 그리고 그냥 그 길로 저렇게 행각을 벌인 거예요. 아하. 정말 우리 경찰분들이요. 김복주님 후배분들이 정말 눈썰미 좋은 경찰분들 많다는 생각하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시비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그 며칠 전에 발생한 차량 절도 용의자임을 인지를 했고 그 사람이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해서 용의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앞서 영상도 봤습니다만 검거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혹시 제압 과정에서도 혹시 흉기 같은 게 나왔습니까, 혹시? 예, 일단은 저희가 영상을 짧게 보여드렸지만 거리로 따지면 한 10km 정도를 오, 이 트럭이 이제 상당하네요. 도망을 쳤고요. 네.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가량입니다. 세상에. 예. 이게 왜냐면 이제 거리에 비해서 이제 도로도 막히는 상황도 있었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1시간 네. 정도 이제 걸렸는데 네. 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때 경찰들이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혹시나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운전자 옷주머니 속에서 흉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예. 다행히 이제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전기 충격기로 겨눠서 이 사람을 이제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 흉기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저 도심에서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진봉 교수님, 횡단보도 지나던 시민분들이나 다쳤으면 이제 애꿎은 시민분들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흉기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저 범죄자 아닙니까? 차량 절도를 했다고 하는 범죄를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잡힐까봐 저렇게 위험한 운전을 할 정도, 남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한 운전을 할 정도의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네.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나 본인의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이 범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몸에다 흉기를 지니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아니 경찰도 아니고 네. 일반인도 흉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 거 저 자체로만 봐도 저기서 만약 검거가 안 돼가지고 또 거리를 활보했다고 하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시 요금 시비로 인해서 촉발된 이 사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절도 용의자였어요. 차량 절도 용의자. 그런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건은 경찰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범인을 검거한 것도 저렇게 신속하게 검거했고 만약에 검거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그랬을 수 있어요. 시민도 구했으니까 범죄 예방도 됐고 굉장히 잘하셨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차량 절도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 같고 중죄네요. 예, 또 흉기를 휴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범죄가 있는지 여죄도 좀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반드시 밝혀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